네, 안녕하세요. 미나의 리뷰 앤 프리뷰쇼 미나리의 김미나입니다. 목요일의 고정 멤버죠. 자동현, 우경현, 현이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3경기밖에 없었는데 오늘 경기가 좀 다 늦게 끝나서 저희가 조금 지쳐 있는데요.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화수목 경기 리뷰부터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잔여 경기 시즌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롯데는 이번 3연전의 경기가 없었고요. KT부터 살펴보시죠. KT는 2패를 당했습니다. 갈게 바쁜 KT가 2패를 당했고 삼성도 1승을 추가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두 팀의 간격은 한 경기 차로 좁혀지게 됐고요. LG가 키움을 만나서 2패, 그리고 오늘 경기 무승부로 마무리를 하면서 삼성과는 한 경기 반차 추격을 하게 됐습니다. 두산도 1승 1패로 마무리를 했고 SSG와는 아직도 3경기가 더 남아있는 상황이죠. SSG가 5위로 다시 반등을 했고요. 키움, NC, 기아, 하나가 모두 1승씩을 챙기게 됐습니다. 자, 먼저 KT와 삼성 경기 다들 두 분 다 중계를 다녀오셨잖아요. 네, 갔다 왔어요. 어디 다녀오셨죠? 전 삼성 갔다 왔어요. 네.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삼성이요? 근데 구자욱 선수가 좀 안타까웠어요, 굉장히. 그 첫 번째 타석 삼진 당할 때도 사실 막 걸쳤는지 안 걸친지 확인이 안 되고 뭐 그런 상태에서 두 번째 타석 찬스였는데 네. 똑같은 공에 삼진을 당했거든요. 화나죠, 분명히. 화나서 그 항의성 그 헬멧을 던져서 퇴장을 당했는데, 저는 아쉬운 게 만약에 이제 그 순위 싸움을 안 하는 팀이었으면은 그 이제 분출해야 되는데 순위 싸움 하는 팀의 중심 타자인데 조금만 참았으면은 네. 분명히 이제 만회할 기회도 있었고, 그리고 그 경기에서 마지막에 찬스가 구자욱 선수 타석에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구자욱 선수가 만약에 타석에 있었다면은 이런 이제 이랬다면 저랬다면이 많은데 이랬다면은 하는 그런 순간이 구자욱 선수 타석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참지. 근데 이제 그게 정말 AI 심판이 아니면 판단하기 좀 어려울 정도로. 네. 근데 구자욱 선수가 그렇게 화가 날 만큼 사실 판정은 다소 좀 애매하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날 경기가 조금 그 공 말고 다른 공 쪽에서 조금 이렇게 그 판정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스트라이크 볼에 대해서 그런 마음도 분명히 좀 있을 거고, 그리고 타자 입장에서 보면 그 100%다 벌이에요. 투수 입장에서 보면 이동현 위원이 보면 스트라이크 줘도 되는데 이렇게 되고, 타자 입장에서 입장에서 보면은 저건 볼인데 이렇게 할 정도. 그래서 화가 날 만한데 조금만 참았다면은, 그랬다면은 마지막에 찬스에 결과를 떠나서 한번 구자욱 선수 쪽에서 뭔가 그 그림 같은 경기가 펼쳐질 수도 있었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네, 워낙 삼성과 두산의 경기였고 또 미란다가 등판을 했던 경기이기 때문에 삼성이 5대0 일방적으로 좀 패하긴 했는데, 이렇게 중심 타선에 있었던 구자욱 선수가 퇴장까지 당하면서 좀 이런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던 경기이기도 했습니다. 또 어제 광주 다녀오셨잖아요. 네. 좀 어떤 팀을 좀 리뷰해보고 싶으신가요? 저는 아무래도 기아의 정혜영 선수하고 장현식 선수 얘기를 좀 오늘은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일단 두 선수가 30, 30 홀드 그리고 세이브까지 기록을 했잖아요. 근데 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많은 기아 팬분들은 장현식 선수의 이 부상 염려나 또 너무 많은 등판으로 인해서 또 내년 시즌에 피로 회복이 안 됐을 때 내년 불펜의 운영이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식의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느껴봐도 장현식 선수가 이닝 대비 경기 수가 굉장히 좀 많아요. 내년 시즌을 준비해야 되는 장현식 선수 입장에서는 홀드왕 타이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부상과 체력 회복을 지금부터 좀 가져간다면 내년 시즌 훨씬 더 좋은 불펜진을 구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네네. 요거 잠시 후에 조금 더 깊은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광주도 직접 다녀오셨으니까요. 뭐 선두 KT는 이제 소영준 선수가 본인의 최다 이닝을 소화하긴 했지만 2패를 당했습니다. 지금 KT가 선두지만 이제 추격을 계속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10월의 승률이 최하위입니다. 지금 10월이 이제 또 보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촘촘해지는 삼성과 KT의 만남 내일 굉장히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LG는 중요한 구비에서 키움과의 3연전을 가졌었는데 두 경기 연속 한 점차 패배했으나 오늘은 무승부를 만들면서 오늘 경기 무승부 1승을 추가하진 못했습니다. 키움도 LG와의 3연전 2승으로 단독 5위에 오르긴 했지만 오늘 다시 무승부를 하면서 6위로 추락을 하게 됐고요. 사실 키움의 이정우 선수 계속
또 무안타로 침묵을 했었는데 오늘은 또 3안타 경기였나요? 그렇죠. 네, 첫 타석부터 안타를 치고 두 번째 타석, 세 번째 타석 안타 쳤어요. 근데 마지막 타석에 잘 맞은 타구가 라인 드라이브 걸렸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분해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타격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타석에 그 공이 잡히면서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본인의 타격 컨디션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정우 선수가 잘 견뎌낸다면 사실상 지금 타율왕 경쟁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정우 선수 좀 높게 평가를 하거든요. 네. 조금 더 힘을 좀 냈으면 좋겠어요. 그럼 강백호와 이정우 가운데는 이정우. 네. 이정우로부터 하셨었죠. 나는 내가 시즌 끝날 때까지 네. 그 키움 중계가 없어요. 내가 키움 중계를 가는 날 이정우 선수가 안타를 못 쳐요. 그래서 그런 제가 지구수가 또 있으셨어요? 네, 그래서 내가 좀 가기 싫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앞으로 남은 그 일정에 제가 키움 중계도 없고 그래서 내가 안 좀- 가니까 네. 이정우 선수 마음 편히 또 치겠다. 편히 치겠네. 여기 또 이동현 위원님은 키움 팬들이 좋아하는 유형인데, 그쵸? 이동현 위원님 중계하시면 또 박병호가 홈런도 치고. 지금 뭐 영국에 한번 네. 해주신다던데요? 지금 뭐 몇 년 동안 지금 키움의 18번 그 등번호가 아직까지 어떤 선수가 달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걸 지금 뭐 이의적으로 영국에 한번 해준 거 선수 아니냐. 때부터 지금 이어오고 있는 그 징크스가 네. 해설위원이 돼서도 계속 가고 있습니다. 네. 자, SSG는 기아전 패배를 했고 NC는 무승부를 했습니다. SSG는 지금 최정 선수가 화요일 경기 기아전 400홈런을 때려내면서 대기록을 달성하게 됐는데요. 또 3런과 2런을 때려내면서 이제 단독 선두를 넘어서 홈런 2개 차로 앞서가게 됐습니다. 최정 선수에 대한 이야기 한마디 해주시죠. 그 최원준 선수가 던진 그 슬라이더? 네, 오늘 거? 네. 정말 기가 막히게 쳤어요. 음. 그 공 치기 굉장히 어려운 공이거든. 살짝 떠오르는 공이라서 치기 어려운 공인데 역시 최정 선수 그 홈런 타자답고 예전에 연습 많이 했던 게 지금도 나오는 것 같아요. 예전에 네. 막 정말 수비 못할 때부터의 최정, 그죠? 힘의 소년장사 시절의 최정이 이제 저희가 그런 얘기했거든요. 옛날에 소년장사였으면 이제 뭐가 돼야 되나? 뭐 전설이라고도 불리겠지만 그냥 장사일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오늘 연습해서 내일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음, 이제 오늘 연습한 게 정말 몇 년 후에 나오는 건데 네. 최정 선수도 그 김성훈 감독 만나서 고생 많이 했는데 더불어서 자기 혼자도 막 연습 많이 하는 그 스타일이라 그때 했던 게 지금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최정 선수도 한 번에 뭐 좀 깊은 슬럼프도 있었지만 이 대기록을 달성하는 선수가 됐습니다. 이제 최정 선수 앞에는 유일한 좌타자 이승엽 선수만이 남겨져 있습니다. 자, NC 파슨스 선수가 145일 만에 승리 투수가 됐고요. 또 하나의 김민우 선수는 14승으로 국내 투수 최다승으로 이번 3연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오늘 조금 더 깊게 이야기를 나눠볼 주제는요. 앞서 말씀을 좀 해주셨지만 가을 야구와는 멀어졌지만 기아 팬들에게는 내년이 더욱더 기대되는 기쁜 소식이 있죠. 30홀드 30세이브가 나오게 된 건데요. 이 기록이 역대 6번째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동일 구단에서 한 해에 30홀드 30세이브. 저희가 이 기록을 딱 봤을 때 좀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이동현 위원님한테 하나하나 읊어드렸더니 굉장히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게 쉽지 않은 기록인 거죠. 네. 30홀드 투수, 30세이브 투수를 같이 갖는다는 게. 굉장히 행복한 팀이죠. 타자 입장에서. 2006년 건어준 오승환을 시작으로 박희수, 정우람, 그리고 한현희, 손승락, 안지만, 임창용까지, 그리고 가장 최근엔 서진영, 하재훈이 있었습니다. 30홀드가 굉장히 만들기 어려운 거죠. 사실 기아가 9인데, 그쵸. 물론 팀은 패배해도 홀드는 가져갈 수 있지만 이게 이렇게 등판도 자주 해야 되고 왜 그렇게 30홀드가 좀 어려운 걸까요? 이게 진짜 어려운 게요. 제가 2013년도에 진짜 많은 경기를 나갔거든요. 네. 70경기 가까운 경기를 나가면서 25개의 홀드를 했어요. 근데 그때 음. 봉준근 선수였죠. 선수가 2005년? 2013년? 38세이브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5개가 모자라서 그걸 못했었는데 그러면 최다 홀드였어요? 팀 내? 그때 당시에 지금 이 기록 아직까지 제가 다 기억일걸요? 홀드가 네네네. 제자를 잠깐 하고. 근데 이게 더 대단한 게 뭐냐면 장현식 선수가 경기를 이기고 있을 때마다 지금 나왔다는 거예요. 이기고 있을 때 점수 차이가 많이 난 것도 있지만 주자가 쌓여 있을 때 그리고 한 이닝에 3점 차면 홀드가 되거든요. 한 이닝을 다 막았을 때. 근데 그런 경기들을 매번 나왔기 때문에 경기 수 대비 이닝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그러다 보면 팔을 푸는 횟수부터 시작해서 공을 또 경기에서 나오고 또 다음 이닝 멀티 이닝을 소화하다 보면은 분명 부상이 오고 지금처럼 날씨가 또 추워질 때에는 투구하다가 잘못 삐끗하다가 또 다칠 수가 있는데 네.
그날 경기를 보니까 장현식 선수가 이 공 던지는 리듬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면서 물어봤더니 뭐 부상에 대한 부분, 체력적인 부분이 전혀 문제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길래 저는 깜짝 놀랐죠. 네네. 아, 이 선수가 정말 스태미나가 좋은 그러니까 선수구나. 저희가 사실 장현식 선수 얘기하면서 김윤동 선수까지 사실 맞아요. 이 기록에 대해서 그냥 정말 칭찬만 한 게 아니라 우려 섞인 목소리를 저희가 굉장히 많이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러니까 직접 보니까 장현식 선수가 그렇게 등판을 해도 될 만큼 좋은 밸런스를 계속 유지한다는 거죠. 네, 근데 제가 이제 많이 부상을 당해보고 또 뭐 수술도 거쳐보고 많은 경기도 나가보니까 한 해 한 해를 버티는 게 중요한 거지. 이 개인 타이틀 지금처럼 뭐 팀에게 선사한 이 30홀 30세이브에 대한 기록들 사실 중요하죠, 팀에게는. 네. 하지만 선수 개인을 봤을 때에는 한 시즌 한 시즌을 버텨서 오랜 시간 야구를 선수로서 생활하는 게 더 좋은 거지. 올 시즌 당장 30세이브 40홀드 뭐 올린다고 해서 개인 연봉은 올 수 있겠지만 네. 부상을 당하면 올 시즌 한 해로 마무리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저희 것들을 주제를 이 내년이 기대되는 기아 팬들의 기쁜 소식이라고 정해서 그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데 너무 약간 너무 화를 내셔가지고. 아니 근데 좀 제가 이 파격 수술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니까요. 아니 수술 안 해도 될 만큼 괜찮다고 근데 뭐 하잖아요. 파격 수술 안 하면 좋죠. 그런데 좋은데 이게 내년 시즌을 준비해야 되는 기아 입장에서 올 시즌 이렇게 던지고 나면 내년 시즌에 타격이 분명 있다. 체력적으로 떨어진다니까요. 네네. 선발 투수도 100인이 넘어가면 그 다음에 힘든데 불펜 투수 매일 나가서 근데 그랬잖아요. 언제까지 던질 거냐 그랬더니 홀드왕 확정될 때까지 던지겠다 그랬잖아요. 아니 확정 됐는데 왜 더 자꾸 던지고 있는지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주건 선수와는 이제 한 5개 차이가 났기 때문에 좀 가시권에 들어있지만 본인이 정말 확정될 때까지 던지겠다고 했잖아요. 5개면은 뭐 되겠다. 네, 근데 이제 정혜영 선수도 대단한 건 장현식 선수가 8회에 나와서 한 이닝을 막아주니까 9회에 한 이닝을 정혜영 선수가 책임을 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투수에게 가장 좋은 건 주자가 없을 때 한 이닝이 제일 좋거든요. 네. 근데 장현식 선수가 잘해줬기 때문에 정혜영 선수도 30세이브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정영 선수에게는 저 정열 아버님이 계시잖아요. 그쵸. 네. 정혜영 극성 국신이. 아버님. 그날 아, 만났어요. 극성 아버님이에요? 여기 왔다 갔다 가죠. 아. 그날 저 엘리베이터 타라고 했는데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사했더니 나중에 보자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너무 아버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는 게, 그러니까 그 주변에 계시다가 잘 던진다는 소식을 듣고 오셨다는 거예요. 오셔가지고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다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와. 근데 되게 뿌듯할 것 같아. 네, 참 이제 코치는 이렇게 해주고 계시 이렇게 좋은 않지만 투수도 있을 때 타자 좀 키워서 팀이 좀 올라가야지. 맞아요. 좋은 투수인데 타자를 못 키워가지고 큰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마운드는 조금 탄탄해지는 모습이지만 또 맹든 선수까지 재계약 호투를 펼치면서 마운드는 뭔가 부상이 또 가지만 뭔가 확실한 타선이 발견되지 않았던 기아 시즌이기도 합니다. 뭐 30홀드 30세이브 이미 뭐 어제 경기 기록도 많이 뉴스를 찾아보셨기 때문에 이 기록이 얼마나 대단한지 팬들도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정혜영 선수에 대한 칭찬의 메시지를 좀 주신다면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싶으신가요? 제가 얘기 안 해도 정현 선수 잘 던지는 날은 정열 선배한테 전화가 와서 칭찬을 저한테 많이 하세요. 기분이 네, 좋으셔서. 우리 아들 공이 오늘 요즘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와. 더 귀 따갑게 듣고 있습니다. 네, 근데 나중에 피하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음, 안 피하더라고요. 무조건 초구부터 스택 던지고 그냥 던지니까 결과가 나오고. 근데 그런 게 사실 마무리 투수의 배짱이거든요. 네. 배짱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장현식 선수는 타이거즈 구단 최초의 30홀드를, 그리고 정혜영 선수는 KBO 역대 최연소 30세이브, 이렇게 해서 30홀더 30세이브를 한 팀에서 만들어낸 역대 6번째 기록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모시기 어려운 두 분을 모셨으니까요. 이 타이틀 경쟁이 또 치열한데 시즌 초반 4할을 때려내고 있었던 강백호 선수, 전반기가 3할 9푼 5리, 후반기는 2할 8푼 6리로 확 지금 주춤한 상황이고요. 전준호 선수도 9월 이후 타율이 4할 2푼 1리로 무섭게 치고 올라오면서 이제 3파전이 됐습니다. 자, 지금 어떤 선수들이 타격왕 경쟁을 하고 있냐면 이정우 선수, 전준우 선수, 그리고 강백호 선수인데요. 어디로 많이 좀 좁혀지게 될까요? 지금 경기가 10경기도 안 남았는데 이렇게까지 또 혼전 양상이 되리라고는 또 상상을 못했거든요. 오늘 이정우는 3안타를 쳤습니다. 저는 이정우 선수를 조금 높게 평가를 하거든요. 이정우 선수는 몰아치기를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지난번 뭐 할아버지 조부상을 당하고 나서도 이틀 연속 3안타를 기록을 했잖아요. 이제 맞아요. 그러면서 지금 타율이 많이 올라왔는데 오늘 경기도 3안타를 기록했기 때문에 다음 경기에서도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전준우 선수는 이제 부담감이 조금 없기 때문에 아, 개인 타이틀에 대한 부분은 물론 있겠지만 팀에 대한 부분이 좀 덜어졌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부담감에 있어서 조금은 전준우 선수가 신경을 좀 쓰지 않을까? 더 좋다. 음. 팀이 막 그렇게 지금 그 경쟁을 네, 순위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뭔가 조금은 편하겠지만 이제 개인 타이틀에 욕심을 내다 보면 조금 떨어질 수가 있어요. 네. 강백호 선수는 이제 팀 순위가 지금 이제 1위를 네. 해야 되는 그 압박감이 있어서 그 부분이 아마 타석에서 작용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입장이 네. 좀 다른 입장이 좀 다른 세 명의 상황이 됐습니다. 어떻게 네네. 보시나요? 그 4리 차이잖아요. 이 4리를 뒤엎으려면은 안타가 지금 몇 개가 필요한 4개? 3개에서 4개. 4개? 4개 필요한데 8게임에서 4개 차이를 극복하기 쉽지 않거든요. 이정우 선수가 또 훅 떨어지지 않으면은. 그래서 이정우 선수가 제일 유력하긴 한데 이 강백호 전준우 선수가 요즘 그 수비 시프트가 엄청나잖아요. 네. 전준우 선수 쪽에서는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 강백호 선수에게는 정말 심한데 저는 강백호 선수가 그래도 타이틀이 있는데 불구하고 지금 기스보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높게 평가를 해요. 네. 누가 되든 강백호 선수가 지금 하는 그 스타일은 뭐 시즌 초반에는 있었지만 지금 기스보다 안 되고 그 타격왕 경쟁을 하거든요. 그 점 높게 보는데 강백호 선수 진짜 강백호 선수가 못 치면 KT 칠 사람이 없어서 네. 그 우승 때문에 좀 부담이 좀 클 것 같긴 해요. 아니 저희는 이제 팀들 응원하니까 네. 팀별로 경우의 수 계산 엄청 잘하거든요. 네. 자 이렇게 되면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돼요? 전준우 선수 8경기 남으면 기본적으로 8개는 쳐야 되는 거잖아요. 최소한 쳐야 돼요. 그쵸? 네. 그러니까 4리를 따라잡으려면 음. 위원님의 계산을 셈법으로 했을 때는 몇 개를 더 치고 마무리를 하는 게 가장 좋은 건가요? 이정우 선수가 6게임에 6개 친다고 하면은 전준우 선수 10개를 쳐야 되죠. 8게임에서 그러니까 최소한. 매직 넘버처럼 그렇게 네, 가는 그렇게 따라잡는 가야죠. 입장에서는 네, 더 많은 경기를 앞두고 있는 전준우와 강백호가 마지막 치열한 이 역전 타격과 경쟁을 해낼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홈런왕 경쟁도 더욱더 흥미진진해졌습니다. 400홈런을 달성한 최정 선수가 연타석 홈런까지 치면서 이제 2개를 더 앞서가게 됐는데요. 또 잔여 경기를 함께 살펴보시죠. 최정은 6경기가 남았고 나성범은 10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누구에게 더 유리하다고 보시나요? 일단 홈런은 운이 따라서만 나오는 것도 없고 그리고 오로지 본인 스스로 이제 그 능력으로 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2개 차이라서 10경기밖에 안 남았고 최소한 최정은 동률까지는 지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률. 예, 10경기 아무리 수치를 따져봐도 10경기에 2개 이상 치기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그쵸. 경기가 매일 있는 게 아니라 뜨문뜨문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관계로 해서 나성범 선수가 따라잡기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네, 지금 SS는 6경기 가운데 3경기가 두산전이고 네. 3경기는 다른 팀을 만나게 되고 근데 그러면 문학에서 최정이 문학에서 할 거고 일단. 네, 다 문학에서 할 거고 더 유리할 수도 있는 최정이 것 같아요. 유리해요. 네, 네. 유리한 것 같아요. 경기 문학 경기도 많고. 이건 타격왕이나 안타 수가 아니라 홈런 수는 이거 경기 많이 남았다 해서 그렇게 유리한 건 아니라서. 근데 저는 올 시즌 시작하기 전에 최정 선수 홈런 왕으로 저는 맞다. 지목을 맞다.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유는 최정 선수가 작년 시즌에 좀 왔다 갔다 기복이 좀 있었는데 올 시즌에는 분명 좀 다른 뭔가를 바꾸고 올 것이다라는 걸 저는 계산을 딱 했어요. 네. 근데 그러면서 홈런을 치기 시작하고 나머지 지금 6경기 지금 안현님 말씀하신 것처럼 홈에서 경기가 좀 많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인천구장이 또 작은 야구장이고 홈런이 많이 나온다는 그런 점을 봤을 때에도 최정 선수가 조금 더 우선적으로 우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팀 간 경쟁도 그리고 이 홈런왕 타격왕 경쟁도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보름도 채 남지 않은 정규 시즌입니다. 이렇게 개인 타이틀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오늘은 앞으로의 프리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그래도 잘할 것 같은 관심 종목 선수들 한 명씩만 좀 꼽아주시면 어떤 선수들이 있을까요? 저는 강백호 선수 네, 강백호 선수. 네. 하겠죠. 강백호 선수가 이제 삼성과 KT의 만남. 저번에 없는 팀을 자꾸 뽑아서 아니, 갑자기 나도 좀 긴장되는데. 아니 네, 그때는 생각하다가. 저도 이게 그러니까 모든 경기가 있다고 생각하고 봐가지고 강백호 선수 굉장히 중요한 이제 주말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삼성과 KT가 만나잖아요. 팀 우승도 그 손에 쥐고 있고 맞아. 그리고 또 타격왕도 쫓아가야 되고 음. 두 마리 촉비 잡아야 되고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정우 선수 너무
얘기 많이 해서 강백호 선수 소외됐어 조금. 네. 피지컬. 뭔가 이게 네, 뭔가 분량을 위해서라도 좀 분배를 해줬습니다. 강백호 선수 이번 금요일 토요일 경기도 굉장히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정우 선수요. 이정우 선수. 뭐 이렇게 된 거 경쟁 구도로 가야 되기 때문에 봐봐. 이정우 선수가 오늘 3안타 치고 마지막 타석에 방망이 던지고 막 분해하는 그 모습이 진짜 컨디션 저하가 아니라 다시 한번 이렇게 리프레시 시킬 수 있는 그 보여줄 수 있는 화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정우 선수가 더 많은 안타를 치면서 네. 사회왕을 하지 않을까. 좋겠다. 네. 키움과 KT의 만남이 일요일에 있는 거네. 이때 딱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재밌겠네. 그거 네. 봐. 그거 내가 그래서 얘기한 거. 네. 저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자동현 우경원과 함께 했던 미나리 함께 해봤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